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등변 삼각형과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학습 목표 들어갈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해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당연한 거 아니야 했던 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증명하세요 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있었지만 이제 이게 증명이 이제 좀 빠져서 설명하세요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빈칸 채우기로 나오겠죠. 그래서 암기가 아닌 이해가 동반이 되면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의 차이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도형의 성질을 활용해요. 각도나 길이를 구하는 것을 중간중간 제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부터 갑니다. 도대체 이등변 삼각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용어의 뜻, 풀이가 대체적으로는 그 도형의 정의가 돼요. 이 두 개잖아요. 두 개가 등변, 같은 변이 있다. 즉, 두 개의 길이가 같은 변을 갖고 있는 삼각형, 즉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 즉 뜻을 말하겠죠. 자, 그랬더니 성질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얘 꼭지각이 되겠죠. 그래서 꼭지각, 이웃하는 두 변이 같다. 그 마주보는 변이 나머지 한 변이 되겠죠. 그랬을 때는 밑에 있는 각이 있잖아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보기 편한 그림 말고 불편한 그림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기 꼭지각에서 눈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쭉 아래를 보겠죠? 그게 밑변이고 그거의 양끝각이 또 밑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꼭지각에서 그은 이등분 선분은, 즉 얘가 꼭지각이죠? 꼭지각에서 그은 이등분선은 그러면은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각을 딱 절반 나눕니다. 그 선을 쓱 그으면은 그 이등분선이 바로 밑변을 어머나 세상에 조금 삐뚤어지긴 했지만 똑바로 다 보시고요. 수직하고 이등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바라보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신체를 이용해서 많이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막 이러던 친구들이 시험 때 복잡한 그림에서 그게 보였대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좀 확실히 더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BD의 길이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만약에 이제 주어져 있는 조건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 우리는 안다는 가정 아래 수직 이등분해요 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다 됐네요. 이때 선분 BD의 길이 구하시오. 바로 밑변 길이 16의 절반인 거니까 8cm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쓸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BC 길이의 절반이 뭐냐? 바로 BD가 됩니다. 이거는 CD와 같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혹은 BD는 CD랑 같은데요. 이것이 2분의 BC입니다. 동일한 말이긴 하죠.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을 하고 8 단위는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두 번째, 각 ADC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180의 절반인 거니까 9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각 ADC는 각 ADB는 바로 이게 평각이니까 평각 180도의 절반이어서 90도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또 밑각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C와 각 B의 크기 같은 거죠. 그럼 각 C의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세각의 크기가 얼마죠? 180도죠. 180도에서 꼭지각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절반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각 C의 크기는 각 B 크기 같은데, 자, 과정 잘 보셔야 돼요. 세 각의 크기 합이 180도니까 180도에서 각 A의 크기를 빼고 얘를 2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과정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25도, 25도니까 50도가 되겠죠. 그 180도에서 50도를 제외하고 2로 나누면 돼요. 130을 2로 나누는 거니까 65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과정 보여준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제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요. 보세요.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머나 세상에.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지면 두 밑각의 크기가 왜 같아지는데요? 이 성질은 왜 나왔죠? 라고 질문을 던지게 유도를 하시는 겁니다. 학생이 한번 생각하겠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문을 풀었기 때문에. 뭐냐면 방법은 한 각, 즉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그어요.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그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가정을 한 거죠.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꼭지각을 절반 나누는 선을 그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긋는다. 이등분선 긋기가 첫 번째 작업인 거죠. 그래서 밑변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있잖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 양쪽 나눠져 있는 삼각형 두 개를 봤더니 이 변과 이 변이 대응하는 변이지 않겠습니까? 공통변이고요. 그 끼어있는 각이 같아요. 두 변과 끼인 각. 무슨 합동이죠? SAS 합동인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우리가 뭘 유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합동인 삼각형의 쌍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합동인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SAS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큰 맥락만 짚고 가는 겁니다. 네, A는 공통적인 꼭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대응하는 꼭지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D는 또 공통점이 되겠죠. 하니까 대응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 이 사이에 적어야 되는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죠. 결국 선분 AD가 공통변이 된다. 왜? 1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통변으로 대응하는 변이 AD와 이건 이유를 적는 거예요. AD, 같잖아요. 공통변인 거니까. 그러니까 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AD 공통변이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 AB랑 AC가 길이가 같은 변이었겠죠. AB랑 AC가. 그 다음에 내가 꼭지각에 이등분선 그은 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각이 같은 거잖아요. 각 BAD랑 각 CAD가 같은 거죠. 굳이 또 이유를 적자면 각 BAD랑 그리고 각 CAD가 같은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얘가 결론이 되는 거죠. 합동이니까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합동임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머지 대응하는 변의 길이와 각이 각각 같아야 됩니다. 즉,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 뭘 주장할 수가 있냐면 선분 BD와 선분 CD가 대응하는 변으로 길이가 같음을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대응각이잖아요. 그래서 각 ADB와 각 ADC가 같은 각이에요. 대응하는 각으로.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두 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평각으로. 한데 180도의 절반으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말해봐요. 어떻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90도 같아진 거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었어서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그었었어. 했더니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바로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얻어낸 거죠. 그리고 나머지 또 이 각과 이 각은 또 대응하는 각이잖아요. 맞죠? 각 ABD와 각 ACD는 대응하는 각으로 같아요. 즉 각 B와 각 C 같은 거죠. 결국 우리 뭘 알아낸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지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긋는 그 작업 자체만으로 두 밑각이 같다는 자연스러운 사실과 그리고
그 선의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자연스러운 사실을 얻어낸 것입니다. 괜찮으세요? 이런 흐름으로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만의 여러 워크지가 또 만들어지겠죠. 지워도 되겠나요? 네. 설명 드렸고요. 자, 이제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각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같아요. 두 개 내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거 가정인 거죠. 이걸 만족했다면 결국 그 아이는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일단은 두 밑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각, 각 A에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작업이 동일하죠. 그래서 크기가 같은 두 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각에 무엇을요? 이등분선을 싹 긋습니다. 요렇게. 이 작업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얻어낼 것이에요. 그러면 말입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 그리고 BC 만난 점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 ABD에서 각 ADB를 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은 180도에서 요거 X 더하기 각 B 합을 빼버리면 ADB가 나오죠. 정확히 각 B라는 거는 ABD라고 쓰면 더 좋고요. 그렇게 써볼까요? 얘는 각 ABD라고 쓰겠습니다. X도 BAD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쓰자 친다면은 보세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적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BAD에서 그 다음에 각 ADB 합을 빼버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BAD 대신에 뭘 쓸 수 있죠? CAD를 쓸 수 있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이 각을 절반으로 나눠서 그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거 BAD 대신에 우리는 각 CAD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리고 ADB. 자, 요거 지금 그러니까 ADB가 ABD였죠. 어머나 세상에. 제가 이거 잘못 적었네요. 다시 적어드릴게요. 각 B는 ABD. 말은 똑바로 해놓고 적기를 잘못했네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ABD 대신에 ACD를 쓸 수 있죠.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은 거는 이미 알고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주연아 너 ABD 요것은 여기랑 같다는 거 내가 알고 가져가는 거니까 너 대신에 각 ACD를 쓸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시 갑니다. ADB 구하고자 하는 각을 왼쪽 삼각형에서 알아낼 거였는데 그 각은 180도에서 두 각을 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BAD 더하기 ABD라고 적었는데 BAD 이 각은 CAD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고요. ABD 이 각은 ACD랑 같다는 걸 알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 CAD랑 ACD, CAD 여기랑 그 다음에 ACD 여길 제외한 게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누구예요? ADC죠? 어머나 세상에. 이거 너무나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이 전체는 각 ADC랑 같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낸 거예요. 이 계산은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ADB랑 ADC가 같아진 겁니다. 즉,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데 두 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평각. 그런데 각 ADB 더하기 각 ADC 이 합이 180도입니다. 합이 180도인데 두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각 ADB랑 그리고 각 ADC는 180도의 절반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 보세요. AD가 공통변이죠. 그리고 대응하는 양 끝각이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고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이걸 얻어냈고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결국은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무슨 합동이에요? 아사 합동, ASA 합동인 거죠.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이 각각 같아서 ASA 합동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응하는 변이 마저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분 AB와 AC가 대응하는 변으로 같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매력인 겁니다. 그래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블라블라블라 과정에 있어서 대응하는 두 변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데 방법은 뭐라고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즉 같은 크기가 같은 두 각을 제외한 나머지 한 각이 뭘 그어요? 이등분선을 그었더니 자연스럽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냈고 합이 180도니까 90도가 되는 걸 얻어냈고 그래서 한 쌍의 대응변, 공통변이고 각각 같은 아싸 합동을 끄집어내면서 두 개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사실 때문에 나머지 대응하는 두 변이 같은 거죠. 더불어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인 거 알았으니까 그 성질도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알아볼 것인데요. 여기도 제가 학습 목표에서 말씀드렸죠. 설명할 수 있다. 즉 과정 자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로 바탕으로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게 증명의 흐름이거든요. 지금 설명한다라고 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재료,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단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입니다. 빗변의 길이가 일단 같아야 돼요.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예각인 거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90도, 90도잖아요. 그럼 나머지 대응하는 각의 크기는 당연히 같겠죠. 맞나요? 그럼 뭐예요?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같아지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삼각형 ABC와 그리고 삼각형 DEF는 자 대응하는 각, 크기가 같은 각의 순서대로 꼭지점을 적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X, 그 다음에 직각 90도, 그 다음에 C가 동그라미죠. 여기도 X, 직각, 그 다음에 동그라미. 우리가 평소에 있잖아요. 90도는 앵글 이렇게 해가지고 R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는 이 순서대로 합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동해요?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한 예각이 같고 직각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각이 자동 같아져서 대응하는 양끝각이 같아지는 거죠. 그 무슨 합동이에요? ASA 합동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항상 직각삼각형 두 개가 있었는데 빗변의 길이가 하이퍼로 해가지고 영어로 좀 제가 좀 약해서요. 그래서 H 그다음에 직각이잖아.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R. 그럼 이미 대응하는 한 쌍의 변의 길이 같고 직각이었기 때문에 자동 ASA 합동을 주장할 수가 있게 돼서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저렇게 조건이 주어지면은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항상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어떤 합동이냐 하냐면요. 직각 R, 빗변 H, 나머지 한 쌍의 예각, 각 앵글이잖아요. RH 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RHA 합동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림이 항상 이렇게 딱 보이게끔, 합동이 보이게끔 예쁘게 주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90, 그 다음에 이 길이가 5고
그 다음에 이 각이 55도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직각, 그리고 이 길이가 5고요. 이번에는 이 각의 크기가 35도로 줍니다. 자, 그러면 얘네 두 개는 합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학생들은 대부분 아니라고 대표해요. 왜? 그러면 55도, 35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죠. 나머지가 구해봐야지. 그러니까 이 원리를, 과정을 정확히 기억한 친구라면은 나머지가 구해보겠죠. 이미 직각이니까 나머지 각의 합이 90이어야 되잖아요. 90에서 55도 빼면 35도잖아요. 그럼 얘랑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뒤집어서 포개면 겹쳐지겠죠. 합동이겠죠. 그래서 직각 R, 빗변 H, 나머지 한 쌍의 각이 같아서 RHA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고, 때문에 나머지 대응하는 한 쌍의 길이, 대응하는 모든 길이가 다 같아짐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직각과 55도, 그러니까 직각과 55도 이 변의 길이랑 55도겠죠.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은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자, 주어진 조건이요. 일단 빗변의 길이는 무조건 같아서 출발해야 돼요. 직각 R, 빗변 H. 직각과 마주보는 면이 빗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조건 알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얘네가 합동이 되는데 왜 때문이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출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다음과 같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얘를 뒤집어서 여기 붙이는 거예요. 붙일 수 있는 건 왜 때문이죠? 그렇죠. 이 변의 길이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제발 잘 그려야 될 텐데요. 제발 부탁이에요. 괜찮게 나온 것 같네요. 그래서 A, 그 다음에 BC가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뒤집었습니다. 그럼 A랑 D가 겹쳐지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B랑 E가 겹쳐지는 점이 될 것이고 F가 1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변과 이 변이 같다는 거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공통면 A, B, D, E가 있었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어머나 세상에. 뭘 만든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 거죠. 무조건 이 조건이 있으면은 키워드가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 무엇을 사용할 수가 있죠?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아지겠죠. 맞나요? 그리고 얘가 수선을 그었어요. 수직 이등분선임도 당연히 주장할 수가 있죠. 직각.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도 괜찮아요. 이미 직각 같고 나머지 한 쌍의 각이 같으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했던 RHA 합동이잖아요. RH 합동이 있어서 두 개가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죠. 나머지 대응하는 각도 같은 거는 그냥 이 각각에서도 말할 수 있죠. 180도에서 똑같은 각 두 개씩 빼면 나머지 한 각은 같아져야겠죠. 그러면은 대응한 한 쌍의 변, 공통변, 끼인 각 SAS 합동으로도 주장이 가능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얘네가 합동임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이 두 가지 조건, 빗변의 길이가 같았고 직각 삼각형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빗변이 나온 거잖아요. 빗변의 길이가 각각 같았고 나머지 한 쌍의 변이 같은 걸 알다면 무조건 이 작업에 있어서 두 개가 합동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삼각형 ABC 합동, 삼각형 DEF인데 무슨 합동이에요? RH, 그리고 변은 S니까요. 그래서 S, RH 합동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R, 직각 R, 빗변 H, 나머지 한 쌍의 각 RHA 합동. 진짜 영어 뒤지게 못하는데 발음만 거지, 그죠? 그 다음에 RH, 나머지 한 변 RHS 합동.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결론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합동 조건 SSS, SAS, ASA 중에 한 개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합동이다 이렇게요. 자, 이제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오로지 이등변 삼각형에서만 성립을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정삼각형과 연결해서 말도 많이 하는데요. 자, 바로 2번에 나오고 있죠. 각 A랑 각 B가 60도일 경우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정삼각형.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특별히 있잖아. 이런 거예요. 삼각형에서 두 각이 둘 다 60도인 거예요. 여기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각 A랑 각 B가 60도입니다. 두 밑각이 같으면, 즉 삼각형인데 두 개의 각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각이 60도면은 합이 180도니까 자동 나머지가 60도가 되죠. 그러면은 삼각형에서, 여기는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BC에서 이런 말이 있긴 해야겠죠. ABC에서 두 개의 각이 60도로 같다면 걔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뭐가 돼요?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정삼각형은 항상 무엇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등변 삼각형임을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많이 헷갈리게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이면서 정삼각형이 돼요. 하지만 모든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일 때 대응하는 꼭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순서를 바꿔서 말하게 되면은 빵점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 사실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직각 삼각형에서 일단은 뭘 파악하죠? 직각. 직각이 같은 거죠. R이라고 쓰고 빗변의 길이가 같다 H 하고 나머지 다른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지만 나머지 다른 변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다르면 합동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항상 RH까지 비교하고 RHA냐 아니면 RHS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정확히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끔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두 개 직각삼각형의 합동인 조건을 적어주세요. 물론 이렇게 적어주세요는 안 하겠죠. 몇 가지 있는 다음에 적어라 라고 하겠죠. 그때 바꿔서 적게 되면 빵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고 꼭지각의 수직이등분선이 의해서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 꼭지각의 이등분선에 의해서 밑변이 수직 이등분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 두 개의 조건도 또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있다면 문제풀이는 어려울 게 전혀 없겠죠. 잘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